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발생했다는 소식으로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회의론자들은 이때다 싶어 앞으로 조만간 어마어마한 버블이 붕괴되면서 폭락이 올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고, 이러한 말들을 반복해서 재생산하는 한결같이 어리석은 기자들은 이 내용을 복붙하면서 또 실현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장단기 금리차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공포감에 주식시장을 떠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3개월 안에 다 팔고 현금을 지키라느니 하는 소리가 나오고 있고, 제게도 이 부분을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알아보니까 회의론자들이 향후의 폭락을 예견하는 주된 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번에 엔캐리발 블랙 먼데이는 하락의 전조 증상이다.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발생한다는 것은 향후에 있을 강력한 하락장의 신호탄이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상당한 설득력을 얻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나 장단기 금리차는 향후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뭔가 거창한 점성술과 같은 히든카드가 전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소식을 매체로부터 계속 접하신다는 것은 이 정보를 누구나 보고 있다는 것이고, 누구나 아는 정보를 기반으로 향후 시장을 이렇게 간단하게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장단기 금리차와 회의론자들이 이야기하는 폭락장에 대해서 알아보고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변수인 미국 대선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장단기 금리차란 미국채 10년물과 2년물 금리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10년물 채권을 장기채라고 하고 2년물 채권을 단기채라고 말합니다. 10년물 채권은 2년물 채권보다 투자 회수 기간이 길고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돈을 받지 못할 리스크가 있어서 금리가 더 높습니다. 채권은 만기가 짧을수록 리스크가 적고 안전하기 때문에 단기채 금리가 장기채보다 낮습니다. 그런데 문제시되는 것은 장단기 금리차 역전입니다. 굉장히 신기하고도 재미있는 현상입니다. 만기가 짧은 단기채의 금리가 장기채를 역전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어떻게 만기가 짧은 채권이 긴 채권의 금리를 역전할 수 있을까요? 이는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지배적인 의견으로는 10년물이 2년물보다 가치가 떨어진다는 건 비유하자면 시장이 향후에 있을 경기 침체를 예상한다는 것입니다. 실제 역사적으로도 2년물 금리가 10년물을 추월하고 다시 재역전이 이루어진 뒤에 곧이어 회색 부분, 즉 미국의 경기 침체가 나타났음을 의미합니다. 최근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뜨겁게 재조명받는 이유는 영상을 촬영하는 9월 현재 재역전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렇다면 이거 너무 무서운데 조만간 있을 대폭락을 대비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친다면 인버스 ETF를 사면 그 무엇보다 확실한 투자처를 확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먼저 이 자료는 제가 매크로 흐름을 읽을 때 굉장히 많이 참고하는 강한국 작가의 자료입니다. 인용하시는 자료는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발생한 이후에 미국 증시에 투자했을 때의 수익률입니다. 장단기 금리 역전 이후 투자 시점의 범위를 2년까지 확장해도 전부 수익 구간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가님 말씀처럼 우리는 미국이라는 나라의 경기 침체가 오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주식만 잘 되면 됩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으로는 한국을 보겠습니다. 한국 증시에 투자를 했다면 상황은 오히려 좋습니다. 24개월의 수익 현황을 보게 되면 평균 수익률이 50.3%로 미국의 20.3%보다 좋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역사적으로 볼 때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발생한다고 해서 주식시장이 폭락하니까 모조리 팔고 도망가라는 주장은 근거 없는 공포감 주장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발생한 이후에 미국 경기 침체가 발생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주식 투자에 이를 그대로 대입하기에는 역사적으로 볼 때에도 무리가 있습니다. 오히려 강한국 작가님의 데이터를 보면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일어난 후에는 공격적으로 주식 비중을 높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 자료는 1980년부터의 코스피 전체 지수입니다.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발생한 시점을 제가 보라색으로 표시했습니다. 지수를 보게 되면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발생한 4번의 시기 이후에 코스피 지수는 역사적으로 모두 상승했습니다. 상승한 이후에 미국 경기 침체가 발생한 것은 사실일지 몰라도 발생 직후 당분간 지수는 모두 상승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로 인한 글로벌 경제 위기는 특수한 케이스였고, 이때는 급격한 낙폭을 보이다가 유동성 공급으로 다시 큰 상승이 나타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데이터에서 무엇을 읽을 수 있을까요? 바로 회의론자들이 말하는 바와 같이 지금이 다 팔고 떠나야 할 시기가 아니라는 것은 아주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제가 해석하기로는 이후에 경기 침체와 그로 인해 유발된 하락장은 상승을 어느 정도 되돌리는 흐름이라고까지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장단기 금리차 역전 이후에 증시가 상승한다는 것도 역사적인 데이터일 뿐이고, 이를 확인했다고 해서 갑자기 주식 자산의 비중을 높일 것도 아닙니다. 저는 매크로 흐름을 읽으며 투자하는 방법은 그냥 망하기에 딱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외 선물 트레이더인 제 친구는 매크로 투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돌도끼를 가지고 사냥을 하는데 저쪽에서는 기관총을 쏘아대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기관들은 개인들에 비해 정보력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고 그 데이터들을 수학자들 끼고 분석합니다. 이것은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매크로 흐름에 따라 하는 투자는 사실상 토토를 하는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어 보이고, 그런 도박을 할 것이었다면 카지노에 가면 되지 굳이 비싼 수수료를 내면서 주식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쨌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보자면, 매크로 흐름을 읽는 회의론자들은 1년 전에도 2년 전에도 주식시장의 종말을 외치며 늘 안전자산을 주장해왔습니다. 주식을 팔고 안전자산을 확보하라는 말만큼 간편한 조언도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최소한 이 말을 들으면 그야말로 손해는 안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멀쩡히 갖고 있던 주식이 매도 시점 이후에 100%, 200% 상승한다면 과연 그들의 조언이 손해가 없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정말 하락장이 올해 하반기에 찾아올 확률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어도 그들이 즐겨 인용하는 역사적 데이터를 살펴본다면 오히려 그 반대의 결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봐야 할 포인트는 미국 대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주식이라는 자산은 기업의 지분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매크로 흐름에 따라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는 행위에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얘기가 나왔으니 말씀드리자면 미국 대선이 가까워졌고 따라서 대선 전후로 시장에 어떤 큰 변화가 있는지가 장단기 금리차보다 그나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대선과 주식시장의 흐름에 대해서는 주식 투자의 신 스탠 와인스타인은 대선이 있는 해에는 상반기에는 부진하다가 하반기부터 역사적으로 주식시장이 상승한 해가 많았다고 조언합니다. 제가 도표에 표시한 초록색 화살표는 대선이 있던 시점을 표시한 지점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주된 이유는 집권 세력은 재집권을 위한 표심을 얻기 위해 경기부양책을 공격적으로 내놓기 때문입니다. 스탠 와인스타인은 선거 다음 해는 재난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과거에는 그랬을지 몰라도 최근 5번의 미국 대선을 살펴볼 때 그렇게 정확도가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보통 선거는 연말에 치러지는데 2000년대에 6번의 선거가 있은 뒤 다음 해 주의를 살펴보면 2000년에 치러진 미국 대선 외에는 그렇게 심각한 수준의 재난이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래서 한두 가지의 영향 변수만 가지고 매크로 흐름을 간단하게 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장단기 금리차만 가지고 폭락을 말한다 한들 또 실제로 그것을 맞춘다고 해도 저는 이런 사람들이 그냥 동전 던지기에서 어쩌다 보니 앞뒷면을 맞췄다고밖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들을 신봉할 이유도 그들의 책을 살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발생한 시점과 미국 대선이 있던 해를 같이 코스피 전체 지수와 함께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00년대 6번의 미국 대선 직후에 1년 동안 한국 증시는 5번 상승하였고 한 번은 횡보하였습니다.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발생한 시점 이후 코로나가 발생했던 2020년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증시는 상승하였고 코로나 시절에는 유동성 공급으로 인해 이후 낙폭을 되돌리며 아주 강력한 상승장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역사를 살펴본다고 한다면 오히려 폭락보다는 상승에 무게를 실어야 하지 않나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결론적으로 정리하자면 장단기 금리차 역전은 지금 주식을 다 팔고 도망쳐야 한다는 근거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또한 회의론자가 혹 이를 근거로 동전 앞뒷면 때려 맞추기에 성공한다 한들 그의 책을 살 이유도 없습니다. 역으로 만약 상승장이 진짜 펼쳐진다고 해도 제가 뭔가를 맞췄다고 생각하지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거 데이터를 해석함에 있어 정말 어렵게 꽂자면 역사적으로는 이랬으니까 확률적으로 한 번 정도는 하락이 나와야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복잡하기 때문에 이런 몇 가지 근거로 간단히 세계 경제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그들이 말하는 주된 논거인 역사가 증명한다 라는 관점에서 볼 때 시장의 역사는 대폭락을 말하지 않습니다. 또한 덧붙이자면 모든 투자의 대가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시장은 예측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다만 잘 대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레 겁먹고 패닉에 소중한 나의 시드머니의 운명을 요행에 맡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하반기부터는 여러 투자의 대가들의 지혜를 채널과 블로그를 통해 다룰 예정입니다. 따라서 자꾸 미래를 예측하려고 하지 마시고 함께 대응책을 강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 이러한 정보들을 앞으로도 가장 빠르게 시청하실 수 있으십니다. 향후에도 꾸준히 개인주주 여러분들 위해 양질의 자료들을 취합하여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노이즈에 휘둘리지 마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